지난 시간에는 이제 5단계로 암호 프로토콜을 간단한 암호 프로토콜을 설계해 봤어요. 키 확립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설계를 해 봤고, 그 프로토콜을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었는데, 단순하지만 기법들이 있었는데, 그 기법들을 오늘 좀 차례차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분 정보라는 개념입니다. 여분 정보. 그래서 여분 정보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redundant한 정보라고 하죠. redundant한 정보. 근데 redundant한 정보다고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정보라고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불필요한 정보라기보다는 핵심 요소가 아닌 정보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바꾸는 거 안 갖고 와서 지난번에 A, B, K, A, B 뭐 이런 식으로 암호화를 했었던 걸 설명 있었죠. 그렇죠? 그때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은 암호 키예요. 그걸 비밀스럽게 전달하고 싶은 거고요. 그 암호 키가 어떤 용도로 쓰여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AB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면 KAB가 핵심 정보이고 나머지 여기 붙어있는 AB 요것들이 여분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암호문 안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교환해야 될 정보가 있고 그 교환할 정보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더 줘서 다양한 공격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여분 정보라는 것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여분 정보들은 어떤 도움을 주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분 정보가 없이 랜덤한 정보만 암호화했을 때는 내가 복호하고 나서 이 메시지가 실제 내가 복호한 키로 만들어진 메시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KAS로 암호화되어 있는데 만약 K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내가 KAS라는 키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풀었을 때 키라는 건 그냥 랜덤 값이기 때문에 제대로 풀렸는지 무결성이 맞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렇게 뭔가 여분 정보를 넣게 되면 이 경우에는 KAS 풀어서 요 두 정보가 식별만 되면 뭐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암호문은 KAS로 암호화돼서 만들어진 암호문인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그러니까 그것을 여분 정보를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메시지 복호했을 때 내가 맞는 키로 복호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런 여분 정보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명백한 여분 정보랑 함축적인 여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명백한 여분 정보는 그 키를 모르는 사람도 키 추측 공격을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겠고요. 함축적인 여분 정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사용자 A, B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공격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사 공격 비슷한 걸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키를 하나 추측을 해가지고 키값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 메시지를 풀어봤더니 요 앞에가 쓰레기 값이 나오지 않고 내 눈으로 봤을 때 맞는 문자열이 나왔어요. 식별 가능한 문자열. 그러면 그것의 의미는 내 추측이 맞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명백한 여분 정보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동적인 암호 해독 공격에 그거를 쉽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용자도 저 여분 정보를 통해서 자기가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축의 여분 정보는 풀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맞게 풀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그것을 실제 풀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보면 아, 제대로 된 키로 내가 맞게 풀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분 정보를 포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 해시값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명백한 여분 정보가 되죠. 그렇죠? 이 메시지를 추측 공격한 사람이 풀었을 때 해시값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해시해가지고 얘랑 일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추측이 맞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명백한 여분 정보를 포함한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이런 해시값을 넣는 거고요. 그러면 함축적인 여분 정보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수신자만, 그것을 복구해야 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함축적인 어떤 여분 정보는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예를 하나 들면 S라는 값이 있는데 이 S라는 값은 A, B만 알아. A, B만 아는 랜덤 값이에요. A, B만 아는 랜덤 값이에요. 그래서 그 A, B라는 그 S라는 값, 여기는 해시되어 있는데 해시되어 있는지 아닌지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S만 여기다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S가. 그러면 B는 풀면 S값을 확인해가지고 아, 내가 맞게 풀었구나. KAB로 암호화된 암호문이 맞구나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공격자가 추측을 K를 하나 이미 키를 선정해가지고 풀어봤을 때 S값을 보고는 맞게 풀렸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 한다면 그게 함축적인 여분 정보가 될 수 있다. 즉 수신자만 알 수 있는 여분 정보가 될 수가 있다. S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지금 가정이 A와 B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S는 단순한 우리가 보면 텍스트를 보면 맞다 틀리다를 알 수 없는 그냥 랜덤한 값이야. 뭐 우리가 그냥 문자일로 너와 나만 알고 있는 게 바보야. 그래서 바보를 넣는다고 해서 그게 함축적인 여분 정보는 안 되겠죠. 풀었는데 식별이 가능한 문자에 나오면 그것도 여분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값이 아니라 그냥 랜덤한 뭐 32비트다. 둘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예요. 그러면 그런 정보가 여기 들어있을 때 추측 공격을 한다는 거는 키를 하나 추측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요. 뭐 키가 128비트면 그냥 랜덤의 128비트를 생성하면 되겠죠. 생성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정해진 알고리즘 가지고 풀어. 그럼 풀리겠지. 근데 제대로 안 풀리겠지. 근데 풀렸는데 여기 요 값을 봤더니 그냥 32비트가 나온 거죠. 랜덤한 값. 그러면 이게 맞게 풀렸는지 잘못 풀렸는지는 확인이 못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이런 AB와 같은 정보가 들어있으면 공격자는 확인이 가능한 거지. 내 공격이, 내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함축적인 정보를 넣으면 좋은데 함축적인 정보를 넣기 위해서는 또 사전에 또 뭔가 정보가 교환돼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함축적인 여분 정보를 많이 넣기는 어렵고요. 대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봤던 이런 식별자들을 명백한 여분 정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암호문 내에 명백한 여분 정보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것들은 우리가 추측 공격을 하면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추측 공격을 한다고 해서 성공할 확률은 극히 적죠. 가능한 키의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뚫릴 염려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 키가 상당히 되게 약한 키다. 그러면 추측 공격의 강화도로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좀 지나면 패스워드 기반 암호 알고리즘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여분 정보가 뭔지 아시겠죠? 여분 정보는 핵심 정보는 아닌데 암호문 내에 넣어서 복호한 사람이 제대로 풀렸는지 제대로 맞는 키로 풀은 건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이고, 그런 여분 정보는 명백한 거, 함축적인 거가 있고, 이 여분 정보는 이제 요번에 나오는 명명 네이밍 기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활용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네이밍 기법은 메시지의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 참여자의 식별자를 암호문 내에 포함하는 기법을 우리가 네이밍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이밍으로 포함되는 그런 값들은 여분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랜덤한 값만 보내면은 복호화를 제대로 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키가 누구랑 써야 되는 키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밖에 그것을 알려주는 정보가 있으면 그것만 바꾸게 되면 이 키를 엉뚱한 사용자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5단계를 하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키값을 보낼 때 그 키값이 누구랑 써야 되는 키값인지를 키의 용도를 명확하게 해서 이 키는 B랑만 쓰도록 엉뚱하게 C나 D나 다른 사용자가 쓰지 못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얘가 밖에 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밖에 있는 건 쉽게 수정이 가능하니까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안에 넣어서 얘한테 의미를 주는 거고, 그렇게 의미를 주는 거를 우리가 또 바인딩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죠. 요 정보를 요 값에 바인딩, 연결시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보낼 때 그 정보의 용도를 명확하기 위해서 그 사용자 정보를 이렇게 넣는다라는 거죠. 무슨 용도를 거기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보들은 여기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키가 A와 B, A, B 사이에 사용될 키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면 A 이름도 넣어주고 B 이름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메시지는 누구만 풀 수 있어요? 앨리스만 풀 수 있죠. 그래서 이 A라는 정보는 여기에 없어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키가 누가 쓸 수 있는 키인지에 따라서 이 정보가 자동적으로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굳이 이 안에다가 넣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A 값은 생략해도 돼. 근데 A는 넣고 B를 생략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A가 써야 될 키인데 A가 누구랑 써야 될 키인 그 B 정보를 넣고 이 키, 요 메시지를 암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된 키가 있는데 이 키로부터 유추되는 사용자가 있으면 그 사용자는 명명 기법을 할 때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용도가 뭐 AB, 뭐 ABC 뭐 이렇게 되면 다 넣지 않아도 될 수가 있다. 어떤 애들은 생략해도 돼요. 그 메시지 전체를 암호할 때 사용된 키에 따라서 생략이 가능하고 생략이 가능하지 않은 게 결정이 되는 거죠. 요 키를 보고. 자, 공개 키를 쓴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용도를 공개 키로 쓴다고 생각하면 바로 전 메시지, 이 메시지가 될 텐데 이 메시지가 되면 두 가지 용도, 여기 이 암호의 역할은 두 가지, 크게 세 가지까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KAS로 암호하면서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앨리스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키의 비밀성을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 어떤 효과가 있어? KAS는 누구만 암호할 수 있어요? 서버와 앨리스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앨리스가 안 했으면 누가 한 거예요? 서버가 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중요한 정보인데 서버가 와서 준 거고 나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대칭 키를 하나도 안 쓰고 공개 키만 쓴다고 생각하면 인증도 제공해야 되고 비밀성도 제공해야 되죠. 그러면 키를 2번 써야 되겠지. 공개 키 하나만 써서는 비밀성만 제공되고 개인 키만 쓰면은 인증은 제공되는데 비밀성이 보장이 안 돼요. 둘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KS로 암호화하고 그거를 또 플러스 KA로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메시지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앨리스만 볼 수 있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것은 누가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서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똑같은 효과를 이제 공개 키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용도를 명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A, B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아까랑 똑같이 봤을 때 아까는 A를 생략할 수 있었네? 그럼 여기도 A를 생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A를 생략하는 순간 공격이 가능합니다. 앨리스가 이 메시지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용자한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캐롤이 예전에 서버로부터 받았던 메시지를 A의 공개키로 암호해서 주면 앨리스는 이 메시지를 보면 서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키를 B랑 사용하는 키로 생각하는데 원래 이 키는 B랑 C 간에 사용할 키로 만들어주었던 거죠. 잘못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우리가 생략을 할 때 요 키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즉 여기서 요 KAS 때문에 요 A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플러스 KA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암호한 게 아니라 뭐만 암호한 거예요? 전체 마이너스 KS로 암호화된 것만 암호한 거죠. 즉 이 키가 이 안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못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A를 생략하면 문제가 됩니다. 마이너스 KAS와 관련된 정보는 여기서 생략할 수 있어도 얘 거는 생략이 안 된다. 즉 직접적으로 암호화한 그 요소에 대해서는 어떤 키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정보는 생략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키는 요 안에까지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풀어내고 나서는 얘는 또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로 연결된 애들만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생략이 가능한 요소를 좀 봐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메시지의 이제 최근성을 보장한 기법이었는데 그 5단계를 할 때는 난스라는 랜덤한 값을 가지고 했는데 요 얘기는 길어지니까